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근데 어제 7월 16일이죠. 어제 오후에 보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61세, 62세를 갖다 끝으로 어떤 생을 갖다 극단적 어떤 선택을 통해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 보니까 뭐 방송, 신문 또 유튜브 등에서 많이 보니까 정두원 전 의원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신변잡기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신문에 뭐 까시고 났던 이야기들 뭐 다 그런 얘기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정두원 의원의 어떤 그 죽음을 볼 거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우리 저 김영광 실장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던가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당시 여권 내부 사람들과 어떤 뭐랄까 때로는 뭐 긴장 관계랄까 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떻게 뭐 애증이랄까 뭐 이런 것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조금 알죠. 조금 많이 깊이 있는 거는 예. 사람 일을 못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정두원 의원 이제 어저께 죽은 거 보면 참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정치판에 들어왔던 네, 대단한 인재인데 그렇죠. 저 우리 황 대표님하고는 대학 동기. 동기는 아니죠. 저보다 한 2년 3년 선배십니다. 그렇죠. 오, 그 양반이 76학번 좀 되나? 제가 78이고 학번은 네. 그 양반이 아마 75학번 75. 네, 75 뭐 무역학과죠 그분은. 네. 저는 뭐 저 총리실 네. 행정고시에서 총리실 공무원 할 때부터 뭐 네. 알고 지냈고 예, 예. 정치판에 들어와서 있던 그 양반은 뭐 알게 됐는데 이 선배가 죽으면 이제 행장을 쓰자 행장. 그렇죠. 저 우리 황 대표님이 그 정두원 의원의 행장을 한 절로 쓴다면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뭐 전 뭐 정두원 의원하고 뭐 사적으로 만나서 뭐 밥 먹어보곤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뭐 주변에 저도 30년 넘게 정치판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그 무렵에 아주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또 보면 정두원 의원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물리침을 당하죠. 네. 이게 저는 딱 보면 이래요. 정두원 의원은 한마디로 권력의 생리를 너무 몰랐던 백면서생이다. 정두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권력의 생리를 너무도 몰랐던 어떻게 보면 백면서생이다. 좀 그렇게 보면 행장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권력의 생리를 몰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리석었다기보다는 네. 이 권력 정치, 네. 이 저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암투 네. 이런 게 너무 어둡고 네. 침침한데 네. 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온 정두원 선배가 알기엔 그 세계가 너무 구질구질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보면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게 뭐 비스마르크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비스마르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정치하고 소세지는 똑같다. 어떻게 점에서 만드는 과정을 보면 못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뭐 소세지도 그냥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19세기 말에는 아마 소세지 만드는 게 대단히 지저분하고 한마디로 그걸 보면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소세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권무와 술수, 모략과 음해 그야말로 온갖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정치판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무역학과 나오고 행정고시에서 엘리트 그도 평생 거의 보면은 2000년까지 공무원 생활하지 않았어요. 잘 나가는 공무원 생활하던 그런 엘리트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생리를 갖다 알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봐야 되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2002년에 서울시장 되고 나서 네. 곧바로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합류한 게 정두원 의원이었죠. 그렇죠. 그 사실은 정두원 의원이 그 당시 2000년에 한번 출마했다가 낙선한 상태에서 약간 시리에 빠져 있을 때 2000년 8.15 특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 피선거권을 갖다 획득한 이명박 전 의원이 그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정두원을 갖다가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장 캠프의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시장 되자마자 첫 번째로 정무부시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네. 그리고 2004년쯤부터는 이제 MB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그렇죠. 이제 준비하는 사실상의 비서실장 격으로 네. 2007년 그 유명했던 박근혜 이명박 경선을 네. 승리로 이끌었고 네, 네. 그리고 2007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 저 정두원이라는
사실상의 비서실장이 이제 내침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그 광경을 정도원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했어요? 이제 대선 승리하고 뭐 인수위 꾸려지고 네. 하는데 어느 날 박영준 네.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그 보좌관을 지내던 박영준이 찾아왔다. 나를 찾아왔다. 나중에 왕차관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총리실 국무차관도 하고 뭐 산업부 차관도 하고 네. 했는데 와가지고서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형님, 지금 제가 이번 대선 때 네. 2007년 12월 대선 때 선진국민연대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네. 전국의 조직원이 뭐 400만 명쯤 되고 이런 걸 제가 이끌어서 이번 대선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정도원 선배는 그런 거. 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으면 나도 얘기를 좀 해주지. 나는 처음 듣다 니한테. 네. 대선 때는 뭐 그런저런 뭐 비선 조직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정도원 선배는 야, 난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뭐 so what? 뭐 내가 널 뭘 해줬으면 좋겠냐. 네. 형님, 그래서 형님이 이 대선 승리의 제일 주역인 선진국민연대 사람들 조직도 알지도 못하니까 네.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뭐 뒷바라지도 좀 하고 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자기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박영준이가 이제 청와대도 밀고 들어가고 나중에 뭐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2008년 총선 들어가는 단계에서 권력 중심 당선자인 MB로부터 대통령인 MB로부터 거리가 점점 이제 멀어지고 네. 독대도 한번 못 하고 네, 네. 그렇지만 또 정도원 의원은 또 여유가 좀 있었던 게 자기는 국회의원이라였단 말이야. 네, 네. 자기는 뭐 이제 2008년 뭐 공천만 좀 받으면 되는데 아니 대통령 자기가 만들었는데 공천 안 주랴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는데 벌써 인수위 시절에 뒤통수가 와가지고 박영준에 와서 자기를 내치기 위해서 형님은 좀 뒤로 빠지십시오라는 게 자기를 내치는 신호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돌아가신 고인이 된 이제 정두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섭섭함, 그렇죠. 서운함이 있을 텐데 저도 뭐 그 당시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박영준이라든가 뭐 등등등 사람들하고 아주 뭐 가까이 지내던 사이고 또 보면 이쪽 저쪽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 뭐 이런 거예요. 결국 보면은 이 크게 봤을 때 그 당시 MB의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2006년 하반기부터 기억나시죠? 안국 포럼이라고 서울시장 마치고 안국 포럼에 이제 안국 포럼에 그 안국 빌딩에 안국 포럼을 차리고 사실상 이제 경선 및 대선 캠프를 차립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오인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최시중, 이명박, 그다음에 친형인 이상득, 그렇죠. 이상득의 또 친구인 최시중. 그다음에 박희태, 그다음에 김덕영. 그렇죠. 5인 모임이야. 이 5인 모임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했고 의견을 조율해서 큰 방향을 정하고 전체적으로 세 개의 어떤 날개를 갖습니다. 첫째는 조직을 총괄했던 사람이 이재호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획을 총괄했던 것이 나중에 뭐 선대에서도 그리 됩니다만 기획총괄본부장이 누구냐니까 바로 정두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직능이 있어요. 직능 쪽은 대구의 박창달 의원. 이 세 사람이 축을 끌고 가는데 이건 당 조직 중심이고 이 박영준과 MB 입장에서는 당이 아무 말해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때 당은 누구 당이죠? 박근혜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한계가 있다 와갖고 외부에다 사조직을 갖다 바로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그 롤 모델을 월계수를 그대로 어떻게 본따서 만든 것이 선진국민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은 사실 잘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대로. 왜? 그러니까 박영준하고 김대식 이 두 친구가 보면은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었고 또 놀랍게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명박은 내가 이긴 내가 정동영 의원을 갖다가 후보를 꺾은 그 470만 표가 오롯이 선진국민연대 동지들 덕분이다라고 칭송을 해요. 이게 87년하고 똑같습니다. 20년 사이에 그야말로 평행 이론이에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제 농공 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네. 네. 서로 뭐 내가 기여했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은 네. 노무현 정권 5년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동영 뭐 후보가 뭐 500만 표 가까운 차로 지쳤던 것이고. 네네. 근데 그런 걸 이제 하냐. 근데 이상득, 박영준 이 팀은 네. 선진국민연대라는 걸 앞세워 가지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보이는 투명하게 왔다 갔다 했던 이재호 정두원 이런 계열들을 네. 이제 쭉 밀어낸 거죠. 네, 밀어낸 근데 우리가 이상득의 형님 이상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두원이가 또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는 임마 저기 내 보좌관 박영준이하고 같은 레벨인데 네가 왜 자꾸 여기 와서 뭐 창업 공신인 것처럼 자꾸 숟가락 얹고 그러냐라는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이명박 대통령을 그 생각할 때 저 깜빡하고 있는 사건이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종로 저 지역구 선거에 당선됐다가 예. 김유찬이라는 비서관에 의해서 정치 자금이 공개되면서 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정치 인생을 접고 네. 그때 뭐 조지 워싱턴인가 이제 유학가 있고 네. 하고 할 때 이상득 씨 입장에서는 이 공경에 처해 있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내 동생을 건져 올려가지고 박근혜가 자기가 사무총장이죠. 박근혜 사무총장이었죠. 박근혜 당인 이 당의 후보로 끌어들여서 네. 의원들 설득하고 다 해가지고 내 동생을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네. 쥐가 뭐 왼팔 오른팔 다인 것처럼 떠들고 하는 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정두원이 반격을 가한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상득 의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동생 원래 비례대표 한 번 하고 지역구 한 번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김유찬 건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실은 피선권이 완전 규제되어 있는 것이 2000년에 DJ 때 8.15 특사로 어떻게 보면 그때는 DJ 입장에서는 새로운 뉴 밀레니엄을 맞아갖고 또 마침 그해 보면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합니다. 그래서 MB가 피선권 회복하자마자 상득이 형님이 그림을 그린 게 자 2002년에 우선 급한 대로 서울 이제 보면 너 대선 갈 건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틀어준 게 SD예요. 그렇죠. 그런 여건을 다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표의 이른바 천막 당사 때 사무총장이 이상득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기 동생을 갖다 꾸역꾸역 만들어서 2004년부터는 선거 끝나자마자 자기 보좌관이었던 박영준을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막판에 보니까 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뿔이 난 데다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건 뭐 보도 한두 차례 된 바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정두원 의원이 권력의 생리를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되지만 크게 두 가지 실수. 영린을 건드린 거죠. 영린을. 그러면 영린을 건드린 그렇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이 양반이 참 보면 정두원 의원 입장에서 이럴 거예요. 자 이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그 10년 동안 MB 파일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MB 파일이. BBK 사건도 대선 때 큰 쟁점이었고. BBK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보면 저 여기 뭐 저 어디입니까? 도곡동. 도곡동 땅 문제, 포스코 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당선되자마자 그 당시 외부에 드러나기에는 지금 뭐 최고의 실세 이재호, 정두원 이렇게 양 날개로 그렇죠. 보일 상태에서 뭘 했냐니까 딱 가서 당시 김만복 국정원에 가서 MB 파일을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또 국세청에 가서 또 내놔라. 근데 MB 파일을 갖다 국정원에서 넘겨주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김만복 씨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바로 그 다음날 당시 한상률 씨가 있던 국세청. 한상률은 노무현이 국세청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세청장으로 임명한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서 뭐라 그러죠?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뭐 BBK도 BBK지만 저 뭐야 저 도곡동 땅. 도곡동 땅도 있었고. 이거 다 내놔라. 근데 여기서 국세청에서 묘한 일을 합니다. 안 내놔요. 그리고 한상률 국세청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독대해서 어제 보니까 정두원 저 그 당시 이제 대통령 당선인 특별 보좌역이죠. 보좌역이 달라 그랬는데 제가 안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같은 거지. 이 정말 위태롭고 네. 알려주면 안 좋은 파일이 있는데 네. 그걸 제가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앞으로 계속 그거 관리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상률 씨는 MB 때 전 국세청장 임기 2년이잖아요. 임기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갖다 들은 MB 당선인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주군을 보호한다고 그 파일을 갖다가 흔한 얘기를 받아서 소각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MB 입장에서도 오해할 수가 있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막판에 몰리니까 정두원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영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린이 뭐냐니까 마침 보니까 그 당시에 본인은 지금 뭐 총괄기획본부장으로 해서 역할을 크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머 인수위를 꾸렸더니 본인은 인수위 쪽이고 나 대통령 되면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대부분 삼청동에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통일동에 있습니다. 통일동 창성동 별관 그렇죠. 근처에 있죠. 근데
그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이 누구예요? 박영준입니다. 즉 박영준이 문고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비서실장과 그 표면상의 형식적인 비서실장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그때부터. 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니까 인수위에 보면은 정두원 사람으로 가득 채웠단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정두원이 경기고 출신이고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이고 행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에이스 관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스 관료들을 갖다 배치한 것뿐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정두원이 그야말로 욕심을 내고 자기 사람으로서 뭘 꾸리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 딱 십사해. 제가 그래서 바로 권력의 생리를 너무도 몰랐던 백면 그래서 선생님. 2008년 총선 직전에 네. 정두원 의원이 이상득은 출마하지 말라라는 이제 연판장을 돌려서 이제 1개월 가했고 네. 실패했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2012년에 자기가 이제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 돈 받았다고 이제 감옥살이를 10년 무죄 판결 대법원 받았는데 받았지만은 그거 끝나고 나서 저 추석 때 저한테 책을 보냈더라고요. 네. 그 달라이 라마의 네. 그 뭐 말씀을 담은 책인데 책 제목이 용서예요. 그러면서 한 페이지 A4 용지 하나에다가 모두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아니 씨 뭐 사람이 그렇게 쉽게 용서될 것 같으면 뭐 그 자살하고 지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야. 지난번에 저 식당 차렸는데 그거 갔다 오셨잖아요. 개업식에. 갔죠. 예. 그때 어땠어요? 그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아니 가보니까 우리나라 용서 다 했어요? 마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였죠. 우리나라 소위 여러 좀 아는 지인들 같이 갔었는데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재상집 말이 죽으면은 문상객이 끊이지 않고 재상이 재상은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 하듯이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정두원 의원이 낸 그 마포에 있는 일식집 스시집인데 썰렁합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또 식당 또 무리해서 내고 하는 네. 그 또 경제적인 또 압박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이고, 어쨌든 하여튼 보면 또 내년은 또 총선은 다가오고 뭐 보니까 뭐 좀 들리는 말에 뭐 비자 좀 쪼들리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저는 뭐 우리 저 황 대표는 권력의 생리를 너무나도 몰랐던 백면 선생. 저도 뭐 행장을 그 선배님 한 장 쓰다면 네. 권력의 늪에 빠져서 익사한 모범생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같은 얘기네. 네. 자, 어쨌든 저 너무나 일찍 간 고인의 어떤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